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러닝 바이 러닝 7번이 컨스트럭션을 모델링하는 디테일 모드에서 컨스트럭션을 모델링하는 동영상이 있었고요. 11번이 창을 모델링하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의 기초에서 실제 건물 모델에서 컨스트럭션과 윈도우의 열적 성능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열 성능을 변경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 모델링 방법은 디테일 모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디테일 모드에서 위스드로 모드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 러닝 바이 러닝의 이퀘스트 위스드 모드 입력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데, 모델링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 디테일에서 위스드로 넘어갈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디테일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위스드 모드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 모드에서 컨스트럭션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엑셀 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외벽, 지붕, 바닥 슬래브, 창호, 이 네 가지 주요 외피 구조체의 기존 열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즉 실제 공사에서는 단열을 보강해서 이 목표 단열 성능으로 높이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입력은 이퀘스트에서는 IP 유닛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IP 유닛을 기입을 해놨는데, 실제 또 한국에서는 SI 유닛을 쓰죠. 그래서 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0.072 IP 유닛을 SI 유닛으로 계산하면 0.408이 됩니다. 이건 위에서 정리해 놓은 것처럼 단위를 SIS IP 단위로, 그러니까 와트 퍼 메타 제곱 K라고 하는 열 관류율 단위를 SI 유닛에서 IP 유닛으로 변환하는 방법. 이 개수를 찾아서 넣어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이 IP 유닛이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식을 간단하게 걸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목표 단열 성능은 현재 우리나라의 중부 지역, 이 지역의 외피 단열 성능을 가져와서 목표 단열 성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단열 성능과 관련된 단위 변환과 관련된 이 내용들은 간단하게 자, 보시면 유닛 컨버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 유닛 컨버터 .net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엔지니어링 컨버터, 히트 컨버터로 가시면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컨버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 보시면 BTU per hour square foot 하면 이걸 선택을 하시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변환 개수 값이 나오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또는 제가 컴퓨터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조그만한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도 그냥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달율에서 선택을 하시면 똑같은 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변환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런 그 보조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엑셀로 돌아가서, 자, 기존에 이제 에너지 이퀘스트 모델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 값으로 변경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퀘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외피를 변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빌딩 쉘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컴포넌트 트리에서 컨스트럭션을 선택을 하시고 스프레드 시트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스프레드 시트는 이 모델에 이미 입력된 위즈 모드에서 입력된 웹 컨스트럭션의 종류를 엑셀 표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2월이라고 이름이 붙은 게 외벽입니다. 자, 외벽의 U밸류는 IP 단위로 0.07이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G 플로우가 그라운드 플로우를 이야기합니다. 0.847 U밸류. 그 다음에 루프는 0.055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컨스트럭션에 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엑셀 파일과 비교해서 0.072, 0.05, 0.847 자,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재의 이 모델에 입력된 열 관리율을 SI 단위로 변환을 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축되는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 성능보다 약 2배 이상 열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호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이 따로 추후에 별도로 드리고요. 자, 이 값을 우리가 변환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자, 현재 이 상태로 두고 창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호는 컨스트럭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글래스 타입과 글래스 타입 코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창호의 글래스 타입은 지금 윈도우 타입 1번, 윈도우 타입 2번 이 두 가지 종류가 사용되는데 거의 지금 첫 번째가 거의 대부분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창호의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 2004라고 부르는 유리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이 창호의 U밸류가 1.47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헬프를 선택해서 튜토리얼 레퍼런스에서 글래스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이 엑셀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제가 미리 열어놓은 파일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고 글래스 타입 코드는 2004번 얘를 선택을 하면 지금 48번 행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 유리가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표를 읽는 방법 복잡해서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센터 글래스 U밸류는 0.48입니다. 이 0.48이라고 하는 값은 창호, 그러니까 창틀과 유리 전체의 U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의 한가운데 센터의 U밸류는 그러니까 유리의 순수한 U밸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48이고요. 이 유리에 프레임을 씌웠을 때, 그러니까 유리 주변으로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이나 다양한 재료를 나무나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창틀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창틀까지 같이 고려해서 U밸류를 계산하면 예를 들면 알루미늄의 위드 브레이크가 0.57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0.57이 우리 현재 상태의 창호 열 성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SI 유닛으로 변환을 해보면 3.23 와트 per 메타 제곱 K 정도로 현재의 단열 기준, 창호의 단열 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현재의 건물 주요 외피의 열 관리율을 변환을 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창호의 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기존의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 전 상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저장을 해보죠. 이미 제가 이 케이스는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놨기 때문에 결과를 먼저 보는 것으로 해서 자 보시면 이 데이터가 있고요. 이 테이블이 결과 테이블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킬로와트 아워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메가와트 아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전력 사용량 토탈만 셀렉션 카피를 해서 자, 옮겨 놔 보겠습니다. 자, 엑셀의 아웃풋 파일에 자, 여기에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가스 사용량도 옮겨 놔 보겠습니다. 자, 가스 사용량은 마찬가지로 100만 BTU이기 때문에 메가 BTU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스 사용량도 카피 셀렉션 하셔서 엑셀로 와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이 가스와 전력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스를 메가와트 단위로 자동으로 환산일에게 수식을 걸어놨고요. 캘리얼에 이때 환산 개수는 0.293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탈은 이 전력과 가스를 다 합산한 값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외벽 그 모델링 전 상태이고요. 자, 모델링을 수행한 다음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수정 작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한번 가져와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퀘스트로 돌아가면요. Return to Building Description 모드를 한 다음에 자, Construction에서 스프레드시트를 눌러 다시 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네 가지입니다. 그죠? 외벽, 지붕, 그 다음에 바닥 슬래브, 창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외벽과 창호 하나만 이 엑셀에 요구하는 값대로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벽체의 경우에 이 외부 벽은 이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월 컨스트럭션 레이어. 자, 2월 컨스트럭션 레이어는 여기와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제일 외장재가 붉은 벽돌, 그 다음에 단열재, 그 다음에 내부측이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열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단열재 두께를 두께를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건물의 구조체의 외피는 단열 성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을 단열재를 두께를 증가시키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thickness를 바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요.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보여드리겠어요.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면 창이 열리고요. 자, 이 창 자체를 한번 창에서 두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 단열재 두께를 거의 2배로 강화를 해보면 자동으로 두께, 물론 이름은 같이 변화되진 않지만 두께가 변경이 되면서 이 2월에 계산된 U 밸류 값이 0.041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엑셀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0.042니까 거의 우리가 원하는 벽체의 U 밸류 값으로 다가왔죠. 조금 값이 낮아졌어. 0.01 낮으니까 꼭 이 값을 맞추고 싶으면 자, 얘를 두께를 살짝 줄여서 보시면 자, 이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외벽의 단열 강화 모델링하는 작업이 끝났고요. 이 결과는 이대로 저장을 하면 우리가 베이스 케이스 만들어 놓았던 게 파일이 오버라이드 되기 때문에 여기서 꼭 물론 이 작업을 수정 작업을
하기 전에 수정을 하기 전에 이 파일을 이 월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조금 전에 베이스 디테일 파일은 그 상태 그대로 있고 새롭게 2월을 외벽을 단열 강화를 한 모델링 결과가 지금 이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이 끝났고요. 서머리 리저트로 가서 조금 전에 시뮬레이션 한 결과 다시 결과를 카피해서 엑셀로 와서 자, 여기 목표 값을 입력한 경우를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연료도 카피해서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약 1.2% 정도, 그죠? 약 1.1% 정도 외피의 단열 강화에 의해서 전체 건물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로 단열 강화는 그 건물의 난방 에너지를 감소하기 위한 조처이기 때문에 난방 에너지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난방 에너지는 전체에서 2% 정도 감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창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 셀을 카피를 해서 창이라고 두고요. 첫 번째 결과는 외벽이라고 두고 이 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모델로 돌아가서 창의 열 성능을 변경해 볼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 2월의 상태가 지금 외벽은 지금 모델링이 수행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단열이 강화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외벽을 교체한 결과를 우리가 조금 전에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창호를 교체하면 외벽의 단열 강화와 창호의 단열 강화를 했을 때의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외벽은 원래 그대로 상태로 되돌려 놓고 창호만 교체했을 때의 효과를 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외벽과 창호를 동시에 교체했을 때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어로 들어와서 우리가 조금 전에 두께를 증가시켰던 이 단열의 단열재 두께를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면 되는데, 이 값을 아까 값을 외우고 있었으면 그 값을 수동으로 변경을 해도 되고요. 잘 모르겠을 때는 리스토어 디폴트 값을 하시면 원래 1과 2분의 1인치에 해당하는 두께 값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이 외벽은 원래 상태로 갔고요. 창호의 경우에 자, 이 L1 윈도우 타입 1번을 쓰는 건물이 자,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보시면 아무 외벽이나 지상층에서 아무 외벽이나 클릭을 해 보시면
창이 있는 벽을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여기에서 지금 창만,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창이 다 리스트업 된 건데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EL1 타입 1의 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창으로 돌아와서, 이 창은 그런데 2004번 코드를 쓰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드를 쓰는 값이 0.57 IP 기준으로 0.57 열 관리율을 가지고 있는데 0.264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자 윈도우 타입 클래스 코드에서 이 똑같은 프레임을 쓰는데 0.264라는 값을 쓰는 정도에 가까운 그 창호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찾아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자 더블로이로 가서 0.26, 0.28까지는 나오는데, 자 잘 찾아지지 않는데 한번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찾아볼까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벽 창호 기준은 상당히 단열 성능이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봐서도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그 난방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이 많은 탓도 있지만, 일반 사무소 건물은 사실 이렇게 난방과 냉방이 50도 50 또는 냉방이 조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단열 수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0.227 정도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찾기가 조금 금방 안 찾아지네요. 그럼 자 여기서 이 0.28 알루미늄 위드 브레이크인 경우에 0.28 이 케이스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케이스는 글래스 타입 코드는 2845번이고요. 더블로인데 일렉트로크로믹이구나. 일렉트로크로믹은 조금 우리가 선택하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렉트로크로믹은 창호의 열 성능이 주로 이제 142가 성능 SHGC 또는 SC 값이라고 부르는 이 값이 이 외부의 상태에 따라서, 그건 일사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투과율이 변화되는 글래스,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스마트 글래스의 일종인데, 이 스마트 글래스를 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창이라서 제가 굳이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창호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더블로이가 트리플로이 쪽으로 그냥 와야 되겠네요. 트리플로이 중에서도 0.26이 나오는, 27이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여기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이 값을 써보겠습니다. 자, 트리플로이율이 이거 3623번 글래스 타입 코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로 글래스 타입 코드로 와서 글래스 타입 코드 중에서 아무 모델이나 클릭하고 Create Another 글래스 타입 코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코드를 선택을 하고 라이브러리에서 트리플로이였죠. 그래서 트리플로이 3624번을 42번이었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623번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OK를 하면
글래스타입 코드에 이 3623번이 만들어졌고요. 이 윈도우 타입 1번, 이런 윈도우 타입 1번이 모든 유리창에 사용되는 글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얘를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글래스 라이브러리 3623번을 변경을 하면 이 건물의 모든 창에 선택된 유리가 변경이 됐고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호의 단열 성능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이 값대로 조금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0.2 좀 더 낮았기 때문에 0.264여야 되는데 0.24인 값을 저희가 쓴 거죠. 그래서 목표 단열 성능보다 SI 유닛으로 보면 0.3 와트 per 메타 제곱 정도 되는 창호를 쓴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장을 했는데 이 저장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저장을 하기 전에 이 파일을 EOL이 아니라 이 파일을 윈도우로 수정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장했으니까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면 자, 이 시뮬레이션 케이스는 이 건물의 창의 열 성능만 2배 이상 강화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리졸트에서 다시 똑같이 전력 사용량을 윈도우로 와서 붙여넣기 해보고요. 자, 값 셀렉션 해서 가스 사용량을 붙여넣기를 하면 결과상으로 유리에서 2%, 난방에서 1% 정도 전력 소비량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물의 외벽과 창호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과를 정리하는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게 이 방법이 어떻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린 것이지 이렇게 하는 모델링 방법 이 유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할 길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고 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방식도 알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창호와 외벽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것을 반복을 해서 창호, 지붕, 건물 슬래브, 외벽 이렇게 각각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건축 주요 외피 구조체를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 했을 때 건물에서의 총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감소가 되고 감소되는 비율이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난방만 체크를 해봤는데 냉방에서 상당히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감소를 했죠. 약 17%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걸 굳이 제가 해석을 하자면 지금 열 관리율이 높은 창호를 쓰면서 동시에 일사취득 계수 값이 아주 낮은 값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일사량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단열 성능은 좋지만 일사에 의한 힛 게인이 작아져서 난방에서는 소비량이 예상만큼 그렇게 많이 오지 못했지만 냉방에서 반대로 절감량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결과가 건물에 나타날 거라고 의외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할 때 어떤 예상되는 결과에 결과를 미리 너무
그 예상해서 그 결과를 에 기반해서 모델링이나 결과 해석을 하지 말고 입력된 변수, 그러니까 변화된 변수에 기반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할 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웹P의 디테일 모드에서 웹P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정리하는 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